결국 손이었어. 맨시티가 0-2패, 0 뒤흔든 과르디올라의 굴욕, 토트넘 0에서 4, 실화냐 오른쪽 화살표 재계약에 또 할 말 없다. 는 손흥민. 맨시티는 24일 한국 시각 안방인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에서 0대4로 완패했다. EPL 사상 첫 4년 연속 우승의 환희는 잊혀졌다. 맨시티는 5연패에 늪에 빠졌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직전 경기 패배로 감독 경력 첫 4연패에 이어 이번에는 첫 5연패까지 기록하게 됐다. 맨시티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연패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와 카라바오컵, 리그컵을 제외하고 EPL에서 3연패인데 이 또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받아본 성적표다. 또 EPL 홈에서 4골차 패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토트넘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치욕을 안겼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말문을 잃었다. 그는 0대4로 졌을 때는 할 말이 별로 없다. 고 한 뒤 토트넘의 대승을 축하했다. 그리고 8년 동안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 언젠가는 떨어질 줄 알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패를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깨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맨시티 격파를 위해 맨 앞에서 선수들을 이끌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4-3-3 시스템을 유지했다. 3톱의 손흥민, 도미니크 솔랑케, 데얀 쿨루셉스키가 위치한 가운데 중원에는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매디슨이 포진했다. 포백에는 데스티니 우도지,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호흡했고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토트넘은 전반 13분과 20분 매디슨의 연속골로 대이변을 예고했다. 선제골은 쿨루셉스키,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 어시스트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찰떡 궁합이 압권이었다. 유슈코 그바르디올의 패스 미스가 시작이었다. 매디슨의 발끝까지 연결된 볼은 손흥민에게 향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수비수들을 끌어당긴 후 뒷공간을 파고든 매디슨에게 재차 패스했다. 매디슨은 상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침착하게 멀티골을 완성했다. 맨시티 수문장 에데르송의 손끝에 걸렸지만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엄청난 가마차기 중거리 슛도 나왔다. 후반 7분 터진 페드로 포로의 세 번째 골도 손흥민이 시작점이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수비수 2명을 한 방에 벗겨내는 패스를 쿨루셉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는 솔랑케에게 배달됐다. 포로는 솔랑케의 컵백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승부의 추는 토트넘으로 기울었고 손흥민은 후반 18분 브레넌 존슨과 교체됐다. 존슨은 후반 추가 시간 티모 베르너의 도움을 받아 쐐기골을 장렬시켰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3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2015년 토트넘의 둥지를 튼 그는 EPL에서 도움 66개를 기록, 역대 토트넘 선수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올린 선수는 데런 앤더튼이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앤더튼은 EPL에서 68개의 도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의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통산 20경기에서 8골 5도움을 기록했다. 맨시티 킬러는 변색되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 특히 손흥민을 만나면 미소보다 눈물이 더 많다. 최다 패, 9패, 구단이 바로 토트넘이다. 맨시티는 22일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2년 계약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새 계약 후 첫 상대가 토트넘이었고 징크스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맨시티 5연패의 첫 시작이 토트넘전이었다. 리그컵에서 1대2로 패했고 4경기 만에 리그에서 다시 만났지만 또 눈물을 흘렸다. 토트넘은 A매치 브레이크 직전인 10일 입스위치 타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EPL 11라운드에서 1대2로 패했다.
입스위치는 올 시즌 일부로 올라온 승격팀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5무 5패, 단 1승도 없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것도 안방에서 첫 승리 제물이 됐다. 다행히 맨시티를 넘으며 반전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대표팀 가기 전에 경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다.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뒀다는 건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경기는 내용과 결과 다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끌벅적한 재계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옵션을 발동할 경우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에 머물게 된다. 그는 지금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즌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돕고 또 팀을 위해 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 말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2.30분만 뛴 이강인, 완벽한 수비력 김민재 상대로 UCL 선발 출전, 점이7-1 바이에른 원정 떠난다. 파리 생제르맹, PSG는 23일 오전 5시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리그 1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PSG는 승점 32점, 10승 2무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유일하게 패배 없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PSG는 4-2-3의 1 포메이션을 사용했고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초반 PSG는 전반 35분에 네베스의 골로 선제점을 얻었고 후반 14분 이강인이 교체 투입됐다. 후반 39분 베랄두가 추가골을 넣은 후 후반 추가 시간 비티냐의 골로 경기는 3에서 0으로 종료됐다. 이강인은 약 30분 동안 활약하며 패스 성공률 92%, 24분에 22, 슈팅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회, 기회 창출 2회 등을 기록했다. 또한 수비에서도 태클 1회, 클리어 1회, 볼 리커버리 2회를 기록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 후 평점 사이트 폼몹은 이강인에게 6.9점을 부여했다. 이강인은 바쁜 11월 일정을 보내고 있다. 11월 초 리그 2경기를 모두 교체로 소화한 이강인은 지난 14일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5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뒤이어 19일 팔레스타인과 맞대결에서도 선발로 출전했다. 해당 경기에서는 후반전 교체되면서 체력을 관리받았다. 이강인은 23일 경기에서도 벤치에서 시작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이는 오는 27일 열리는 PSG와 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을 위한 휴식일 가능성도 있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PSG는 여유가 없다. 승리만이 살 길이다. 리그 페이즈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 25위에 처져 있다. 챔피언스리그는 2024에서 2025 시즌 개막과 함께 개편했다. 이번 시즌부터 조별리그가 사라지고 3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 뒤 4개 포트에서 각각 2개 팀씩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대결해 그 결과에 따라 본선 토너먼트 진출팀이 결정된다. 36개 팀 중 1에서 8위 팀은 16강에 직행하며 9에서 24위 팀은 2팀씩 짝을 이루어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들 중 승리한 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버거운 상대를 만났다. 독일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이다. 바이에른은 2승 2패를 기록하며 1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이에른은 16강 직행을 원하기에 역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즌 초반 챔피언스리그에서 흔들렸던 바이에른은 최근 수비 안정성을 챙기면서 공식전 6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특히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이루는 수비 조합은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최고 수준이다.
불과 지난주 함께 대표팀에서 동료로 합을 맞췄던 이강인과 김민재는 별들의 무대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을 앞뒀다. 3. 아시아 최고 풀백이었는데 1. 수비 에이스.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 오른쪽 화살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 영국 매체 BBC는 23일 한국 시간 토미야스 다케히로는 잠시 결장할 예정이며 아르테타 감독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고 보도했다. 2021년 아스널로 이적한 토미야스는 아스널 역사상 5번째 아시아인이자 4번째 일본인 선수이며 즉시 전력감 아시아 선수로는 박주영에 이은 2번째 선수였다. 2021-22 시즌의 토미야스는 전반기의 활약상은 훌륭했으나 후반기는 부상과 코로나 등의 문제로 대부분 날려먹었다. 특히 아스널이 한창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던 막바지에 부상으로 결장한 것은 팀에 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나오기만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팬들의 기대치는 높았다. 지난 시즌에도 주전으로는 활약하지 못했지만 백업으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또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결장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팬들도 조금은 지쳐갔다. 이번 시즌은 드디어 주전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쓰러졌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지난 7월 22일 한국 시간 아스널은 새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아스널 팬들은 한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토미야스는 무릎 부상으로 재활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아스널은 이탈리아 국가대표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를 새로 영입하면서 토미야스의 상황은 복잡해졌다. 토미야스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 지난 10월 6일 한국 시간 사우스햄튼과의 3에서 1승리한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다. 하지만 시즌 첫 경기의 기쁨도 잠시 토미야스의 무릎에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당시 토미야스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토미야스가 얼마나 오래 결장할지를 알지 못한다. 망적으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가 돌아올 때 그가 부하와 피치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정말 필요하고 그의 작업 속도와 복귀를 위해 투입한 시간도 놀랍다. 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그 후 복귀를 준비하던 토미야스는 재활하는 과정에서 또 부상을 당했고 결국 12월에 복귀할 예정이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치료를 계속하고 환경을 조금 바꾸기 위해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다.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24시간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